대부분 하나쯤 집에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보이시나요? 바로 상처 치료 연고로 유명한 마데카솔인데요. 그런데 이 마데카솔이 피부 재생과 주름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마데카솔에 관련된 정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쏟아지면서 재생크림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 집 주변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데카솔 품절 이런 문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 마데카솔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되려 피부과를 다녀야 될 정도로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데카솔이 피부 미용템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와 마데카솔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마데카솔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서 단순 상처 치료제로 알려졌던 마데카솔이 노화 관리템으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데카솔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에 있는데요. 바로 연고의 주성분인 병풀 추출물 때문입니다. 이 병풀 추출물 안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은 피부 속에서 콜라겐 공장을 가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에서 마치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피부를 탄력 있게 채워주고 상처나 손상된 부분이 회복될 때 필요한 아주 몸에서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 새살을 돋게 만들어주는 건축 자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데카소사이드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 이외에도 염증을 줄이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민감하거나 자극받은 부위가 비교적 빠르고 안전하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마데카솔에는 주성분이 마데카소사이드 이외에도 마데카식 에이시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에이시드 등 병풀의 핵심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데카식 에이시드는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시아티코사이드는 거칠어진 피부나 상처 부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틱 에이시드는 염증을 줄이고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마데카솔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 그리고 나아가 피부 노화 예방까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구입하려고 보면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사실 이 마데카솔은 미용 목적으로는 바르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데카솔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데카솔 연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본 타입이 바로 마데카솔 연고입니다. 마데카솔 연고의 주성분은 라벤더유, 백색 바세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고 상처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품과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데카솔 겔입니다. 이 겔 타입은 연고와는 조금 다르게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인데요. 제 손등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는 연고가 발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겔이 발려져 있는데요. 연고는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유분기 있는 느낌이라면 이제 겔은 산뜻하게 스며들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조금 들어요. 알로에 겔 같은 느낌으로 좀 산뜻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분이 많은 피부나 더운 날씨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블 부위가 좀 간질간질하거나 따끔거리면서 붉게 달아올랐을 때 이 겔 타입을 바르면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적당한 보습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번들거림 없이 재생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겔 타입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데카솔 겔에는 아까 제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수 에탄올이라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임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마데카솔 분말 제품인데요. 이거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가루로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주성분은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와 탈크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습기를 흡수해서 상처를 건조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찰가상이나 상처가 진물이나 습기로 좀 덧날 위험성이 있을 때 이 분말을 뿌려주면 상처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상처가 빠르게 아물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이제 분말을 사용할 때 피부가 좀 너무 메마른다거나 좀 건조하다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연고 타입에서는 유분기가 많으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루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은 피부에서는 되려 그 유분기를 좀 흡수해주기 때문에 크림에 소량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피부를 보송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데카솔 케어와 복합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마데카솔 케어는 이 제품이고요. 성분표를 보면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피부에 반복적으로 바르면 내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제품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합 마데카솔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장기 노포를 했을 때 피부 장벽을 되려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두 제품은 반드시 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마데카솔 겔과 연고, 분말은 화장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복합 마데카솔, 즉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제품과 마데카솔 케어,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는 꼭 상처 치료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마데카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데카솔을 어떻게 사용해야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마데카솔의 꿀 조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꿀 조합법은 바로 마데카솔 연고와 수분크림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마데카솔은 병풀 추출물 성분 때문에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수분크림이 보습을 더해주면서 마데카솔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습과 잔주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수분크림을 그냥 평상시 사용하시는 양을 이렇게 손바닥에 덜으신 다음에 마데카솔 연고를 한 쌀알 크기 정도만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피부에 발라주시면 돼요. 비율로 따지면 한 10대 1 정도인데요. 손으로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피부가 민감한 날에는 이렇게 섞은 크림을 얼굴에 얇게 펴발라주시고 특히 건조한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바르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피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를 수 있으시니까 정말 콩알 크기만큼 소량만 섞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피부에서 크게 반응이 없다고 하시면 한 7대 3 정도로 연고의 비율을 늘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마데카솔 겔과 비타민C 앰플의 조합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마데카솔 겔은 피부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름이나 피부 탄력 그리고 빠른 피부 재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3-4방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겔을 이렇게 콩알만큼 작게 이렇게 짜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잘 안 섞일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섞여서 크게 덩어리 남는 게 없어요. 원래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비타민C 앰플을 안 쓰신 분들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피부에 자극감이 살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5% 미만의 저농도 제품부터 천천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스파 케어나 진정팩으로 활용 만점인 마데카솔 겔과 알로에 겔 조합입니다. 트러블 부위나 홍조가 심한 부위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인데요. 알로에 겔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데 탁월한데 마데카솔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과 만나면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 효과가 더해져 민감한 피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겔을 제가 직접 좀 짜온 거고요. 그리고 마데카솔 겔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팩처럼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팩으로 사용하려면 이 정도 양은 있어야지 얼굴 전체에 조금 더 낭낙하게 바르실 수 있거든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이면 충분히 얼굴 전체에 바르고도 남을 양이고요. 조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붓이 있으시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겔이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섞이거든요. 건더기 같은 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고 붓이 없으시면 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용이하고요. 이렇게 발라서 빨갛거나 많이 진정시키고 싶으신 부위에는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는 이렇게 얇게 펴발라서 올려놓으신 다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데카솔에 대해서 다양한 꿀조합으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마데카솔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 마데카솔과 마데카솔 케어 제품은 피해주세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은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로 마데카솔을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데카솔의 원래 목적이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처럼 매일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에만 짧게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뒤에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쓰시는 방식이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바르면 아무래도 화장품으로 나온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해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마데카솔을 사용하시기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마데카솔이라는 제품을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았다면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정도를 발라서 24시간 정도 반응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다면 얼굴에도 사용을 해보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없으셨지만 사용하시는 중간에라도 간지럽다거나 피부가 좀 불긋불긋하게 빨개지신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마데카솔의 성분부터 종류별 특징, 화장품과의 꿀조합,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마데카솔은 올바르게 잘만 사용한다면 피부 재생과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게 100% 맞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용법이나 용량을 꼭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마데카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